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주식은 항상 적정 주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앞서서 가는 것도 그렇지만 또 너무 뒤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고 8만원이 넘었다가 오늘 6만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모든 회사에 적정 주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창기에 너나 없이 주식을 삽니다. 아마 카카오 게임즈를 8만원대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첫날과 둘째 날 기관과 애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였고, 셋째 날 주 매수자가 개인이었습니다. 8만원을 넘어서 사신 분들은 현재 64,900원, 손실이 좀 크죠. 그들이 조금만 주식을 공부했다면 무모하게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실적이 있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기업의 실적과 주식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장외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회사였기 때문에 동종업체인 크래프톤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3분기 실적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자세히 살피고 잠시 매수는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제재상은 하이를 넘어 틱톡, 그 다음 대상이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국내 게임 업체 넷마블의 주주이고 또 카카오의 주주이면서 크래프톤의 2대 주주입니다. 만약 미국의 제재 사항이 국내 인터넷 게임 업체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인도의 서비스 중단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국내 아시아권 매출액이 지금 80%가 넘고 있는데 현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중국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서비스를 들어간 배틀그라운드는 당시 유통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고 2019년에 철수하면서 그 후에 텐센스가 서비스하는 합평정령이라는 게임이 발표됐고, 이 합평정령이 모바일 게임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나 이 합평정령은 바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텐센트와 크래프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매출액이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80%가 넘는데 과연 어디에서 일어날까? 국내 펍지가 갖고 있는 판권은 한국과 일본 뿐입니다. 나머지는 글로벌 판권은 바로 텐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일본 쪽이 한 12%,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시장에 현재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3분기 실적에 적시로를 알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폭력성 때문에 지금 아랍권 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장을 앞두기 위해서는 매출처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텐센트와 크래프톤과 관계에 어떤 이면적 계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매출처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에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다 합쳐도 매출 비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면 대단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도 문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상장은 더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크래프톤은 냉정한 시각으로 3분기 실적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인도와 중국 분쟁, 그 다음에 펍지가 과연 인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결과물들을 지켜보시고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G CN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SI 업체들 기술들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카카오 그룹 많이 쓰고 있죠. LG CNS가 갖고 있는 무한적인 성장성, AI, 빅데이터 너무 좋습니다. 본인은 수차 이 상기 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6만원, 6만 5천원, 6만 7천원까지 치고 왔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학습 효과인데요. 좋은 주식을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요? 아직 상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상장의 로드맵뿐만 아니라 상장의 주관사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들이 맥컬리의 전체 지분의 37.3%를 팔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회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유는 경영권이 없는 지분을 사간 건 돈놀이하는 맥컬리가 그냥 사지는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상장이 되겠죠. 높게 2년 또는 더 길게 3년까지 보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만간에 3분기 실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시장의 냉정성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시장이 가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식으로 현대 MN소프트입니다.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무인자동차 시대의 고정밀 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이 방송뿐만 아니라 머니투데이에서 하고 있는 장애주식 바로 알기 코너에서도 수차 이 회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6만원, 5만원대 추천했는데 지금은 9만 5천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의 상장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애주식을 공부한 사람은 성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IPO의 강풍, 공모주 시장의 강풍이 마치 장애시장에서 한풀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시장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상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언제든지 옵니다. 시장의 형태에 따라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